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등 쌤2와 함께하는 겨울방학 5주 프로젝트, 저는 인천 한남중학교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중학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그림을 좀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평가 만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 준비했다고 그랬네요. 잠시 후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학교 시험을 내신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이 내신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필평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행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필평가라는 것은 중간 기말고사 혹은 1회고사, 2회고사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수행평가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도 혹은 2학년 때, 3학년 때도 계속 봐왔던 듣기, 말하기, 쓰기, 그리고 학교나 선생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되는 알파까지, 이런 부분을 수행평가라고 합니다. 맞나요? 그리고 이 수행평가는요, 과정 중심 수시평가, 과정을 평가하고요, 수시로 평가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을 보면요, 여러분들 채점하잖아요. 채점하면 나는 중간고사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 혹은 90점 받았어, 아니면 나는 60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기말고사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잘 보시면 중간고사가 30%, 기말고사가 30%, 그러면 수행평가가 몇 프로일까요? 그렇습니다. 40% 반영이 되어서 이게 합쳐서 60이죠. 그래서 기말 성적이 100점으로 성적표상에 기록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때 100점을 받았어도 실제로 성적표에는 몇 점이 반영이 된다? 30점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기말고사 때도 10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적표상에서는 30점으로 환산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기말고사 때 다 100점을 맞았다고 치면 얘가 60점으로 바뀌고 수행평가 점수가 40점이 합쳐져서 1학기, 2학기 각각 학기만에 100점씩 이렇게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 기말고사는요,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점수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만약에 중간고사에서 3점짜리 문제를 하나 맞추면 3점이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표에는 1점으로 변환이 되어서 반영이 된다고요. 그런데 수행평가는요, 40% 반영이 되는데 얘는 1점은 그대로 1점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간 기말고사의 1점과 수행평가 1점의 가치가 다르죠. 얘가 수행평가 1점이 훨씬 가치가 높습니다. 절대로 수행평가 1점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게다가 이 지필평가는요,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수행평가는요, 정확한 지식은 당연히 필요하긴 하겠지만 얼마나 일정을 꼼꼼히 챙기고 선생님이 지시한 사항들,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가도 점수에 상당히 반영이 됩니다. 제가 과정 중심 평가라고 그랬고요, 수시 평가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성실함으로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도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행평가가 1점의 가치도 지필평가보다 훨씬 높고 얘는 성실함으로도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 수행평가 듣기, 말하기, 쓰기 있다고 했네요. 이 비율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 영역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영역별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우리 듣기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듣기평가 보통 3월이나 9월에 3월, 9월에 학기별로 한 번씩 시행을 합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행은 하긴 했어요. 근데 학교별로
시험을 본 학교들도 있고 안 본 학교들도 있을 텐데 아마 내년도 22학년도부터는 듣기평가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시기는 3월, 1학기는 3월에, 2학기는 9월에 듣기평가를 보게 되는데 EBS와 지역교육청이 연합해서 공동으로 주관해서 이렇게 듣기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 EBS와 교육청이 주관해서 보는 듣기평가는요, 이거는 보는 학교가 있고 안 보는 학교가 있는데 인천 내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이걸 보게 될 겁니다. 반영 비율은 학교마다 좀씩 다르긴 한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10점으로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요. 아니면 20점으로 반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듣기평가는 20문항입니다. 만약에 20점을 반영한다면 한 문항당 1점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10점을 반영하면 한 문항당 0.5점을 계산해서 이렇게 10점 만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듣기평가요. 여러분들이 보는 중간 기말고사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는요. 학교마다 조금 어렵게 내는 학교가 있고 쉽게 내는 학교가 있는데 이 듣기평가는 공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시험을 어렵게 내거나 내가 공부를 조금 더 잘하는 학생이라면 이 듣기평가는 웬만큼 점수는 다 받아 가지고 가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사실 또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집중만 좀 잘하시고 조금만 대비하시면 이 듣기평가는 점수를 잘 챙겨갈 수 있다는 거. 반영 비율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사실 학교에서는요. 이 듣기평가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대비는 잘 못 해줄 겁니다. 교과서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듣기평가 그 유형별로 인해서 학원처럼 준비를 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요게 있습니다. EBS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기출문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거를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서비스의 화면은요. 제가 조금 옛날 버전을 갖고 오긴 했는데 어찌되었거나 기출문제 서비스, 영어 듣기 능력 평가 기출문제 서비스 그 안내가 아주 눈에 확 띄게 돼 있을 겁니다. 듣기 평가를 보기 대략 한 달 전부터요. 3월에 보니까 계약하자마자 있겠죠. 계약하기 전에 2월 달부터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 기출문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몇 개 년도에 중 1, 2, 3으로 나눠서 문제지, mp3, 답안지, 해설 강의까지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학원에 가지 않으셔도 여러분들 듣기평가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거 요거 꼭 한번 들어가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저와 함께 실제로 해보시죠. 자, 듣기 말하기 수행평가 이거 한 방에 끝낼 수 있다고요? 일단 기출문제를 한 회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기출문제 한 문제를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물론 내가 지금 듣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1번부터 20번까지 그냥 쭉 한번 풀어보시고 정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 푸는데 한 15분 내외 정도가 될 거예요. 그거 투자해서 풀어보시고 내 실력이 이 정도가 되는구나. 다 맞추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좀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은 이거 가지고 듣기와 말하기를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는데 일단 한 번은 다 풀었다 치고요. 기출문제 한 문제를 예를 들면 1번이나 2번 문제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문제를 그냥 풀어보세요. 듣고 정답을 고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할게요. 자, 대화를 듣고 남자가 구입할 물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번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를 듣고 그냥 풀어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음성 들려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2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구입할 물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Good afternoon. Hello. What can I do for you? I'm looking for a water bottle. Okay. How about this one? It has a handle and a picture of a tree. I need the handle, but I don't want any pictures on it. Well, here's one with a handle but no picture. Do you like it? Great! I'll take it.
잘 푸셨습니까? 답 몇 번입니까? 답은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리고요. 자, 풀었다고 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대본을 보며 모르는 어휘와 표현을 공부합니다. 일단 문제는 풀었어요. 풀고 나서 이제 대본을 보면서 모르는 어휘와 표현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Good afternoon. Hello, what can I do for you? I'm looking for a water bottle. Okay, how about this one? It has a handle and a picture of a tree. I need a handle, but I don't want any pictures on it. Well, here's one with a handle but no picture. Do you like it? Great, I'll take i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니까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표현은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모르겠다고 하겠습니다. 자, 얘 모르는 단어고요. Pictures on it 이라고 했는데 pictures on it 하면 모르겠는데 pictures on it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들렸어요. 마지막으로 I'll take it 보면 알겠는데 들을 때는 I'll take it 뭐라는 거야?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고 아 이게 이런 뜻이었어. 발음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공부를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대본을 보며 모르는 어휘와 표현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는요. 대본 없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들었을 때와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들릴 겁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뭐래? 이런 느낌이었다가 왠지 우리말처럼 귀에 쏙쏙 들어오는 느낌이 날 겁니다. 물론 처음 이런 시도를 해보시는 친구들이라면 그런 느낌이 안 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만 연습이 되면요. 그런 느낌 확실히 받을 수 있다니까요. 모르던 걸 알고 들으는 거와 아예 그냥 알고 들으는 거와 그냥 들으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들릴 때까지 대본 안 보고 계속 들으라고 하는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시간도 부족하고요. 일단 한 번 들었는데 혹은 시간적 여유가 안 된다면 두세 번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계속 안 들립니다. 그냥 대본을 보시고 표현 공부하시고 이렇게 발음되는구나 라고 확인한 다음에 들으세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 여러분들이 어휘와 표현과 발음과 억양 이런 것들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듣기 실력 자체가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 계속 붙들고 있지 마시고 한두 번 들으신 다음에 잘 안 되면 대본 보고 빨리 공부하시고 아 이게 이렇게 발음이 되는구나 이렇게 들리는구나 이렇게 실력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완전히 대화 전체를 암기할 수 있으면 BAS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듣기 평가는요 유형도 정해져 있고요. 일정한 대화 패턴도 일정 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암기를 해두신다면 듣기 평가에도 당연히 도움되고요. 암기가 된 만큼 나중에 말하기 수행 평가에서도 그 실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말하기 수행 평가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워낙 차이가 심해서요. 어떤 게 시험 문제로 나올지 예상도 못 해드릴 뿐만 아니라 따라서 그에 대한 대비책도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평상시에 꾸준히 문장 단위로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뭘 말해야 될지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요. 여러분들 수준에 딱 맞는 대화체로 된 그런 글이나 이런 대화를 통째로 암기를 해서 활용하는 건데 아까 듣기 평가에 나와 있던 그 대본을 활용해서 한다면 듣기와 말하기를 한 번에 쌈박하게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대화 전체를 암기할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혹시 암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우리말처럼 들릴 겁니다. 하루에 2문제씩 꾸준히 하실 수 있다면 best of the best입니다. 한 문제만 해도 충분한데 2문제 정도까지 하실 수 있다? 아 진짜 best of the best라고요. 이러면 애니메이션,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까지도 가능한 단계까지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원어민 하나도 안 부럽겠죠. 토종 원어민이 되는 겁니다. 야, 너 어디서 배웠어? 나 외국 한번 안 나갔다. 한국에서만 공부했는데 그냥 이렇게 공부했어.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될 겁니다. 지금 중학교 수준이니까 조금
이게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실제 우리 대화에서는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 문장 쓰지 않습니다. 이런 듣기평가에 나와 있는 그런 문장들이 주로 사용되고요. 이런 것이 습관이 되고 공부 방법이 터득이 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대화는 실제적으로 대화에서 쓸 수 있는 말들, 표현들이 더 많이 포함되니까 이런 공부 습관이나 방법들을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듣기와 말하기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쓰기 수행평가 만점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말하기와 마찬가지로 쓰기 수행평가도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일정, 내용, 배점, 채점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수행평가는 성실도 이런 부분들도 은근히 반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학년 초에요. 전 과목 수행평가 영역 및 배점이 가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됩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걸 모르고 있었다면 학교에 관심이 없는 거죠. 학년 초에 반드시 이 가통 나갑니다. 미리미리 수행평가 어떤 영역이 있고 배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서 시기가 되면 선생님이 일정 내용, 배점, 채점 기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꼼꼼히 챙겨야겠죠. 3번이 별표입니다. 문법을 활용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 본문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language focus 같은 거, 문법을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think and write이라고 해서 제목은 교과서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문법 다음에 이렇게 영작 쓰기와 관련된 코너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 부분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그래서 이 문법 사항과 문법 다음에 나와 있는 영작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평상시에 이게 말하기처럼 이것도 영작도 평상시에 해 두셔야 돼요. 좋은 방법이 있죠. 잘 고른 독해 지문은 훌륭한 영작 과외 선생님이라는 영상을 제가 여름방학 과정에 잘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추천하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한국에서 영어 실력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이거 문제 예상해서 가르쳐 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실력이 쌓아져 있으면 어떤 내용을 통해서 수행평가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자신감 있게 만점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 1점 1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1점이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수행평가 만점 받아두시고 그리고 나서 지필평가에서는 한두 개 좀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좀 어렵게 나오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수행평가는 만점에 도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학기말 성적을 위해서도 좋고요. 듣기는 제가 실제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특히 EBS를 적극 활용하시라고 그랬고요. 말하기는 듣기와 연계를 하면서 대본을 암기하는 과정을 충실히 따라 주신다면 듣기와 함께 말하기까지도 한 방에 할 수 있다는 거. 쓰기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예상할 수 없지만 문법을 활용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이렇게 영작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여름방학 때 제가 정리해 놓은 영상을 통해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행평가 만점 전략 2편 정리해 봤습니다. 관련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들을 댓글란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요. 3편 지필평가 만점 전략 듣기와 말하기입니다. 수행평가에서 듣기평가가 아니고 지필평가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